자, 우리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나 자신을 찾는 방법, 나 자신을 찾기 위한 교훈을 공부하고 있다. 12번째 이야기, 자기 자신을 찾는 게 쉬운 게 아니지. 12번째, 자신이 인식하고 측정하려는 것과의 결별이 불가피하다. 적어도 한 번은 그렇다. 거리를 떠나 뒤돌아보았을 때 비로소 거리에 있는 탑이 얼마나 높은지, 집들이 얼마나 조밀한지 볼 수 있다. 자, 나를 찾기 위한 방법, 교훈 찾아보자. 자, 문 선생님이 따로 해설하지 않아도 니체의 생각을 알겠지? 자기 자신을 떠나야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안식. 다 한 사람만 넘어가는 거야. 안식. 편안하게 쉬는 거지. 활발하고 폭풍우가 치는 아침을 천성으로 가진 자의 영혼은 인생의 대낮에서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지속하는 안식에 대한 욕구에 사로잡힌다. 그렇지? 이게 폭풍우 치는 듯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안식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겠지. 그의 주변은 정적화되고 모든 소리는 어느새 달아나 멀어진다. 안식 때문에. 이때 태양이 그를 직접 비춘다. 자, 빨간색 하자. 이때 태양이 그를 직접 비춘다. 지금 자기 자신을 찾는 방법, 교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중이야. 인간의 눈이 닿지 않는 숲의 초원에서 그는 위대한 목자의 신, 판이 휴식하며 사는 모습을 본다. 자연의 모든 것은 그와 함께 잠들어 있다. 휴식하고 있지, 안식. 얼굴에는 영혼을 드러내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는 욕구도 걱정도 없다. 그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으며 단지 그의 눈만 살아있다. 그것은 소위 살아있는 죽음의 상태이다. 그곳에서 인간은 전에 본 적 없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이 빛의 그물 그 속에 잠들어 있다. 이때 이곳에서 누구나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그것은 무겁고 또 무거운 목이다. 이때 갑자기 바람이 마침내 나무들 사이에 불어온다. 그렇게 대낮은 지나간다. 삶의 안식의 시간이지 삶은 안식을 빼앗아 가져가 버린다. 눈먼 삶과 그 추종자들이 몰려온다. 눈먼 삶, 추종자 이런 것들이야 희망, 기만, 망각, 현락, 파괴, 무상 이런 것들이 그들이다. 이렇게 저녁이 다시 온다. 아침보다 더 몰아치는 폭풍우와 활동적인 저녁이다. 정말로 활동적인 인간에게 꽤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러한 다양한 인식 상태는 약간은 병적인 것처럼도 보이지만 불쾌한 것은 아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 교훈 찾아보자. 내용이 길긴 하네, 그렇지? 길지만 핵심 내용은 정해져 있지. 자, 작성해봐.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 제목을 정하고 세 줄 백자로 읽는다. 자, 다 했지? 자, 여기서 뭐야? 욕구도 걱정도 없고, 여기서 태양이 그를 직접 비춰주고 안식의 상태에서 그곳에서 인간은 전에 본 적 없는 많은 것도 볼 수 있고. 자, 우리가 나 자신을 발견하려면 안식해야 돼. 안식.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안식하느냐? 그건 뭐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 자, 먹고 살면서 안식을 어떻게 할지. 먹고 사는 게 끝나야지 안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죽을 때까지 안식 못하는 거지. 먹고 살면서 안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건 스스로 알아서 찾아야 되는 거다.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건 다시 얘기하지만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식을 하겠다. 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안식할 수 없다. 자, 우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선 안식의 상태에 자꾸 들어가야 한다. 물론 다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안식이 사라져 버리고 자기 자신을 찾는 상태에서 멀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안식의 상태를 때때로 가져야 한다. 자신을 찾으려면. 자, 다음 보자. 고정.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충실한 표정과 순간을 초상화로 표현하고 실제 그것을 그린 위대한 화가는 나중에 그 초상화의 실제 인물과 만나 같이 생활하면 항상 그 사람의 우스운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여기서 자기 자신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한 교훈을 찾아보자. 다 했지? 자,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다. 자, 나 자신을 찾으려면 자기의 최상의 상태를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 사람마다 최상의 상태는 있지. 외모도 어떤 때는 딱 보기에도 멋있어 보이는 때도 있고. 근데 제일 멋있어 보이는 내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은 아니잖아. 어쩌다 멋있어 보일 수 있는 거지. 그렇듯이 최상의 상태가 나는 아닌 거야. 물론 최악의 상태도 나는 아니겠지. 최악의 상태도 나는 아니야. 근데 우리는 문제는 최상의 상태를 자꾸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착각에 빠지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훌륭한 대단한 사람이야. 자신의 최상의 상태를 자신으로 보고 자꾸 착각하니까 실망하게 되고
세상에서 우울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가 다 여기서 자신은 사실은 별거 아닌데 자신이 대단한 것으로 자꾸 자신을 생각했다가 실제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우울해지는 거지. 그렇지? 자, 우리 자신을 찾으려면 자기 자신의 최선의 상태, 최고의 상태를 상태가 자신이라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라. 냉정하게 자신을 평가해야 한다. 자, 15번째 자기 자신을 찾는 방법. 삶의 첫 번째 원칙은 가장 분명하고 확인하기 쉬운 것을 삶의 목표로 하고 그것에 맞추어 생활을 정리하는 것이다. 첫 번째 원칙. 자, 이거 되게 중요하다. 이건 꼭 자기 자신을 찾는 데 활용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도 중요해. 예를 들면 가장 규정되지 않은 또는 수평선이 구름 같은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삶의 목표는 가장 분명하고 확인하기 쉬운 삶의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삶의 두 번째 원칙은 생활을 정리해보고 결정적인 방향을 취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것과 그 다음 가까운 목표를 잡고 확실한 것과 덜 확실한 것의 순서를 매겨 그 목표와 순서를 기억하고 그 순서대로 일을 해나가는 것이다. 되게 중요하지? 삶의 첫 번째 원칙과 두 번째 원칙. 이거는 나 자신을 찾기 위한 방법하고도 일치하고 그리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방법과도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다. 자, 여기서 나 자신을 찾기 위한 방법, 교훈 작성해 보도록 하자. 제목을 정하고 세 줄로 정리한다. 자, 쉽지? 이번 건 쉽지? 뭐 첫째, 둘째 딱 나와 있으니까. 그래, 여기서 니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첫 번째 나 자신을 찾기 위한 방법은 가장 분명하고 확인하기 쉬운 것부터 나를 찾아 나가는 거야. 애매한 거 찾지 말고 여기서 규정되지 않고 뜬구름 같은 나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나는 뭐지부터 확실한 것부터 찾아 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불분명한 것, 정말 불분명한 것, 이 순서를 매겨서 차근차근히 자기 자신을 찾아 나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너무 뜬구름 잡는 것부터 먼저 찾으려고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도 못 찾잖아. 그러니까 순서를 정하고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히 찾아 나가는 거야. 자, 이해했지? 자, 다음으로 넘어가자. 16번째 이야기, 비판. 능력은 있는데 게으른 자는 무언가 뛰어난 것을 성취한 친구를 볼 때 항상 다소 환한 표정을 보일 것이다. 그는 질투가 일어나고 침울해지고 자신의 나태가 부끄럽기 때문이다. 그렇지? 오히려 그는 그 성공한 친구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을
경멸할까 두렵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런 기분 때문에 그는 그 친구의 성취를 비판한다. 별거 아니라고. 그러므로 그의 비판은 복수인 셈인데 그것을 성취한 친구에게는 참으로 기이한 일인 것이다. 참 별일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치? 자, 여기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자.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한 교훈. 제목을 정하고 백자로 정리한다. 자, 다 했지? 자, 내용은 좀 어렵다. 갈수록 좀 어려워지긴 하네. 자, 16번째 니체가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가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게으르면 안 된다. 게으른 자는 뭐 우리 인생에서도 실패하지만 나 자신을 찾는데도 실패한다. 시기 질투, 자기는 못하면서 안 하는 거 안 하면서 안 하는 거지만 사실은 못하는 거야. 게으른 것도 자신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신은 못하면서 여기는 안 하면서 남을 질투만 하고 시기하고 나태함 때문에 그래서 나 자신을 찾으려는 사람은 나태함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나태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신의 접근할 수 없다. 다른 데 신경 쓰여서 자기 자신의 접근할 그런 겨를이 없는 거야. 나태하면. 자, 나태로부터 벗어남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다음 이야기. 파괴. 환상은 확실히 값비싼 편이다. 하지만 환상의 파괴는 더 비싸다. 환상은 비싼데 환상의 파괴는 더 비싸.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에게 환상의 파괴가 더 큰 위안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나를 찾기 위한 교훈 백자로 적어보자. 제목을 정하고
자, 다 했지? 자, 다 한 사람만 선생님 해설을 듣는 거야. 아직 다 못한 사람은 스톱시키고 작성한 다음에 선생님 해설을 듣습니다. 환상의 파괴도 소중한 거야. 환상도 소중하지만 비싸다는 얘기는 소중하다는 의미이다. 이 환상의 파괴도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얘기야. 환상의 파괴가 사실은 우리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해줄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찾으려면 비누방울을 터뜨려야 돼. 비누방울 터뜨려야지. 환상 속에 살면 나 자신은 죽을 때까지 찾지 못한다. 물론 죽기 전에 다 환상은 깨지겠지만, 자, 우린 환상 속에서 벗어나야 한다. 고요. 암소는 이 일 저 일로 항상 놀라움을 표현하지만, 암소는 잘 놀라는 대표적인 동물이다. 놀라움은 질문에까지 다다르지 못하고 그 놀라움은 질문에까지 다다르지 못하고 가는 길에서 멈춰버린다. 한편 높은 지성을 갖춘 사람의 눈에는 구름 한 점 없는 깨끗한 하늘의 단조로움과 비슷한 무동의 움직임 없는 고요함이 가득 차 있다. 자, 여기서 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니체의 가르침 제목을 정하고 백자로 정리해보자. 자, 정리했어? 자, 다 한 사람만 선생님 얘기 들어라. 암소처럼 되면 안 되는 거야. 놀라면 질문, 나 자신을 찾기 위한 질문이지.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고 그냥 멈춰버리는 거야. 이 세상에서 놀라지 마. 놀라지 않고 살면 좋겠지. 그래서 무동의 고요함을 추구하면서 변함이 움직이지 않는 고요함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찾는 길에 들어설 수 있다. 뭐 어렵지 않지? 우린 고요한 상태를 좀 추구해야 돼. 자, 다음으로 넘어가자. 동정. 동정하다 할 때 그 동정이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 누구든지 너무 길게 아프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매일 동정심을 나타내야 할 의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 뭐 아픈 건 괜찮은데 너무 길게 아프면 옆에 사람이 지친다는 얘기지. 뭐 이런 경험은 아마 있긴 있을 텐데 참 이런 경험 없으면 좋겠다. 그렇지? 다시 말해 그들의 동정심을 나타내는 상태를 오랫동안 그럴듯하게 유지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곧 그들은 아픈 자의 성격에 죄를 덮어쓰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것이다. 어떻게 얘기해 속으로 생각하냐면 그가 앓고 있는 것은 당연히 그럴 만한 일이다. 우리는 그를 더 이상 동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야. 좀 오래되면 그럴 만하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지. 자, 여기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한 교훈 방법 찾아보자.
자, 다 했지. 자, 여기서 니체가 하고 싶어 했던 말은, 자, 다 한 사람만 들어. 다 못한 사람은 다 하고 듣는 거다. 그래서 니체가 하고 싶었던 말은 너무 자신을 비운의 주인공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야. 근데 잘 살아가다 보면 전부 다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슬픔, 그런 것들에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사람처럼 말하는 거야. 이 세상 누구라도. 예를 들면 재벌 회장의 아들이라도 자기는 어릴 때부터 뭐 제대로 부모의 사랑도 못 받고 풍족했지만 부모의 사랑도 못 받고 이렇게 지냈다는 등, 재벌의 회장도 그러니, 회장 아들도 그러니 보통 사람은 오죽하겠어. 조금만 자신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걸 이제 확대 해석해서 자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사람, 제일 어려운 사람, 고통을 겪은 사람으로 포장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제 연극하기 시작하는 거지. 자신을 비운의 주인공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조금만 그것을 자극하면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슬픈 상태를 막 울어제끼지. 사실은 뭐 이렇게 내가 힘들었다. 예를 들면 연예인들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자신의 성공할 때까지 과정을 눈물로서 표현하지. 그치? 안 그런 사람이 없어. 백이면 백.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슬픔, 자신의 괴로움 이런 것들을 확대 해석해서 자신을 비운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못 찾아. 자기 자신이 그 비운의 주인공에 갇혀가지고 자기 자신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 번째는 자신을 비운의 주인공으로 만들지 말아라. 알겠지? 자, 네, 뭐 쉽지 않겠지? 자기 자신을 비운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래야지 자기 자신이 이룬 것들이 더 대단해 보이잖아. 인간의 마음이지. 그렇지? 자, 마음 두 번째입니다. 영혼의 분리를 즐기거나 영혼을 쉽게 하늘로 데려가려는 사람들은 영혼을 믿는 사람들이지 자신을 너무 무겁게 하지 않도록, 즉 너무 많이 배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즉 특히 과학으로 자신을 채우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한다. 과학은 영혼을 너무 무겁게 만든다. 과학이라는 얘기는 이성적, 물리적 사고지. 이성적, 물리적 사고는 과학의 열광자야. 조심하라. 이성적, 물리적 사고의 열광자여 조심하라. 자, 여기서 날 찾기 위한 방법 찾아보자. 다 했지? 다 한 사람만 선생님 얘기 듣고 다 못한 사람은 계속 작성한 후에 그 다음에 선생님 해설을 듣는다. 자, 20번째 나를 찾는 방법은 이게 뭐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 보자. 여기 강조 표시하자. 강조 표시. 자신을 너무 무겁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자신이 너무 무거우면 가라앉아. 가라앉아서 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서 자신이 점점 더 숨어버리는 거야. 저 심연 속에 자신이 가라앉아 버려서 찾을 수가 없다. 무겁지 않게.
뭐 너무 많이 배워도 무거워지고, 아는 것이 많으면 어떻게 돼? 지식으로 무거워지는 거야. 지식으로 무거워져서 지식 때문에 가라앉아. 지식 때문에 헷갈려서 너무 알고 있는 것이 많아서 이게 난지 저게 난지 음, 헷갈려버려. 너무 많이 배울 필요도 없고. 아무튼 나를 무겁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 어쨌든 간에 나를 무겁게 하면 나를 찾을 수 없으니까 가라앉아서 숨어버리니까 자신을 가능한 한 가볍게 만들도록 하자. 어떻게 자신을 가볍게 만드는지는 자, 스스로 생각해봐. 자, 지금부터 10년 동안 생각하는 거야. 내 자신을 가볍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한테 답을 들으려 하지 말고 너희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나를 가볍게 하려면 어떻게 하지? 그 질문 하나를 10년 동안 생각해서 답을 찾아보자. 자, 여기까지. 벌써 20가지 나를 찾는 방법 좋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나를 찾는 방법 더 배워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